안녕하세요. 일단 돌리고. 자, 이 합주한 것도 한번 들어봐요. 복습 잘하고 있어요? 막 기본서 막 읽고 있어요? 안 읽어도 돼. 제가 한 파트만 읽어요. 한 부분만. 나머지 부분은 읽어도 시험하고 별 상관없어요. 제 강의가 이해가 되면 기본서 안 봐도 돼요. 어차피 제가 강의한 내용에서 시험에 나오니까. 자, 우리가 이 합주에 무효 봤죠. 무효, 취소, 조건기한, 민법 총칙 마지막 파트들.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다. 채권도 없어요. 채무도 없어요.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채무가 없기 때문에 아직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을 거고, 이미 중개에 있으면 서로 부당한 이득으로서 돌려줘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해요. 자, 무효.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고요. 두 번째, 영원히 무효예요. 변하지 않아요. 확정 무효. 그 다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무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자, 절대적 무효. 법률행위 동네 무효죠. 그래서 가행법 위반, 반사회, 불공정. 다 동네가 첫 번째 동네. 총칙 첫 번째.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모든 삼자, 선의 삼자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이따로 끝나요. 하지만 의사표시 동네 RR 비진이 통정 허위표시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선의 삼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해요. 법이 선의 삼자 보호해주는 법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확정 무효가 원칙이지만 반대. 현재는 무효인데 어떤 행동이 개입되면 유효로 변해버려요. 이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하고, 우리 시험에 나온 게 3개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무권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죠. 무권 대리인이 병하고 계약했죠. 본인에게 무효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해요. 자, 일부 무효 봤죠? 일부 무효. 그림, 법률행위 일부 30% 부분이 무효입니다. 일부 무효의 경우 전부 무효로 날립니다. 법은 분리시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통일시킵니다. 전부 무효. 그런 예외가 있겠죠. 그러나 이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70개는 사고 싶어요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까지 무로 날리지 않아요. 그때는 너만 무효, 나머지는 우리는 유효. 이게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해요. 자, 무효행위 추인. 무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유효로 만들어버리는 의사표시예요. 자, 그러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왜? 원칙이 법률행위 동네니까.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아무리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행법 위반, 반사회, 불공정,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 추인이 안 되는 거예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요. 이유, 이 법이 있으나 만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또 예외가 발생해. 항상 법률행위 두 번째 동네 의사표시는 반대예요. 반대.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는 무효지만 당사자가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즉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지만 두 달 후 갑과 을이 우리 진짜 계약하자 그러면 추인하면 돼요. 그래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우리 법정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따라서 통정 허위표시는 5월 1일 날 했지만 추인 두 달 후 7월 1일 날 하죠. 그럼 언제부터 유효로 되느냐? 새로운 법률행위니까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추인한 이때부터 새 매매, 통정이 아닌 진짜 매매로서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가짜 매매 계약 체결한 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는 거예요. 소급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하면 그때로부터 이걸 외우는 거예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 법조문에 따라 추인 안 시킨 거예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 하지만 무권대리 본인 추인은 소급 유효가 돼요. 두 개가 반대니까 정리하시고. 자, 무효권하고 취소. 취소권자, 우리 법이 딱 정합니다.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자, 법정 대리인, 승계인.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 매수인도 되고 포괄 승계인, 상속인도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한능력자죠. 미성년자, 어린 놈도 부모,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취소라는 법률행위는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5살짜리도 부모 동의 없이 쥐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법조문에서 말하는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만을 말하는 거지, 임의 대리인은 따로 네가 취소까지 좀 해줘, 특별수권을 해주냐 하는 한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다는 것. 취소권자에서는 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자, 취소의 상대방. 자, 갑이 17살짜리 을한테 지 아파트 팔았죠. 누구한테 하느냐?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 지계약 상대방 을에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 혹시 병한테 팔았다. 갑은, 취소권자 갑은 전득자 병에게 취소하는 게 아니라 지계약 상대방 을에게 취소합니다. 을에게 취소하고 병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취소 효과를 주장하는 거예요. 취소의 상대방은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 을이다. 을, 병 아니다. 병 아니다. 자, 취소의 효과. 취소하면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소급 무효가 되죠. 취소나 해제는 무로 날리는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소급효가 있다는 거. 자, 제한능력자가 취소했다. 선의 3자에게도 이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 법률행위 동네니까. 하지만 의사표시, 차고사기 강박 취소는 선의 3자에게는 이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항상 반대. 그 다음 무효가 됐기 때문에 서로 받은 것은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해요. 무효 효과하고 똑같겠죠. 조건기한, 조건,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고, 기한,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죠. 자, 조건,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어요. 정지 조건, 그림 조건 성취했네요. 우상향. 그래서 일단 이 계약 성립은 했어요. 효력의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한테 줄게. 시험 합격 전에는 아직 주세요 할 채권 없어요. 효력 발생이 정지, 스톱되어 있다가 갑이 내건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 생긴다. 정지는 우상향, 유효가 된다. 자, 해제 조건, 반대요. 항상 민법은 이분법이에요. 반대야, 반대. 일단 실선. 아파트한테 줬죠. 하지만 갑이 내건 조건이 성취되면 우하향. 효력이 우하향 떨어지죠. 효력이 소멸해요. 효력을 잃어요. 해제, 무효가 돼요. 이게 해제 조건이에요. 조건이 성취되면 해제, 무효가 되는 거고, 조건이 성취되면 유효, 정지. 자, 그러면 그림에서 나오죠.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발생하고 장래를 향해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소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효가 없다는 거. 소급하지 않아요. 정지 조건은 소수로가 조건 성취한 그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로 끝나야 되고, 해제 조건은 그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우리 법조문. 하지만 제3항에서 당사자 갑과 을이 우리 소급하게 합시다 라고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래서 당사자가 소급시키려 하는 특약을 했다면 이 특약은 먹힌다는 거. 당사자의 의사로 소급시킬 수 있어요. 이게 법조문 제3항이에요. 자, 이제 물권법 갑니다. 물권.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강론에서 7가지 물권을 배워요. 첫 번째, 점유권. 두 번째, 점유권 반대가 본권이에요. 본권. 본권. 나머지는 다 본권이에요. 오늘 설명해요. 점유권이 뭐고 본권이 뭔지. 대표가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3가지 힘이 있죠. 이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3가지 힘에 제한이 들어가죠. 이게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고, 사용, 수익 부분을 제한 들어갑니다. 소유자 대신 내가 사용합니다.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권 3개. 그 다음
처분 권능에 제한이 들어가요.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되고,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설정된 물권, 담보 물권 두 가지, 유치권, 저당권. 그래서 7가지 물권을 배울 거고, 총론, 강론의 공통분모를 모아서 규정한 게 총론 파트예요. 그러면 이 물권의 공통된 부분, 물권의 객체, 물권의 종류, 물권 법정주의, 그 다음에 물권이 가진 힘, 효력에 있어 가장 중요하죠. 누군가 내 소유권을 침해하면 힘이 생기죠. 물권적 청구권.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과 공시, 등기제도. 자, 첫 번째, 물권의 객체, 물건입니다. 부동산 있고 동산 있겠죠. 자, 별로 안 나와요, 여기는. 종류,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입니다. 물권, 법정주의. 그래서 법에 딱 7가지 정해놨잖아. 우리 시험법이 아닌 질권 포함은 8가지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지 국민들 마음대로 창설하지 마세요. 그래서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인다. 물권법하고 채권법은 반대예요. 계약법은 채권법에 속한다겠어요. 그래서 계약은 자유롭게 하지만 물권은 자유롭게 못합니다. 물권 법정주의. 종류가 강제되고 내용이 강제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민법이 정한 또는 특별법이 정한 다른 새로운 종류 물권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법이 A라고 있으면 A로 가야 돼요. 법이 정한 내용과 다른 특약 안 됩니다. 위반했다? 무효예요. 그래서 물권법 규정은 대부분이 강행 규정 지켜야 돼요. 자, 물권의 효력,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누군가로부터 침해됩니다.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물권적 청구권. 종류 3개.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권. 두 번째, 치워주세요. 제거해주세요. 방해, 제거 청구권. 세 번째, 아직 침해, 방해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곧 침해될 위험료가 있을 때 예방 또는 담보 주세요. 예방 또는 담보 주세요. 자, 소유권이 침해됩니다. 갑 소유 토지에 의리 소유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합니다.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침해됐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 신축자 을에게 네 건물은 철거하시고 내 토지는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인도 건물 반환 청구. 이게 반환 청구고, 건물 철거하세요. 방해 제거로서. 이게 네 건물은 철거하시고 내 땅은 돌려주세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제거 하나 더 있죠.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무효등기 박아놓으면 소유자는 무효등기는 말소 대상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로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이 발생해요. 무효등기 말소. 현재 소유권이 있어야 되겠죠. 현재의 물권자가, 현재의 침해자,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내 허락 없이 아무런 정당한 권리 없이 본권 없이 점유하는 자, 본권 없이 내 물건을 점유하는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 들어가요. 현재 소유권이 있어라. 현재 내 물건을 본권 없이 점유해라. 여기까지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오늘 갑니다. 기본서 190, 오른쪽이 5페이지예요. 그 왼쪽은 194페이지. 챕터 2. 물권 변동. 194페이지. 찾았어요? 챕터 2. 자, 흑판에 있죠. 이제 페이지만 펴시고 물권 변동과 공시라는 게 있어요. 공시. 자, 공시가 뭘까요? 공시. 보일 시자예요. 공적으로. 대외적으로, 공적으로 보여줘라. 이게 공시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과목에서 배우는 공시법이죠. 물권이 변동, 발생, 변경, 소멸 넘길 때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바뀔 때 대외적으로 알려줘라. 이게 공시제도예요. 공시의 원칙. 민법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공시 원칙. 간단히 갑니다. 물권 변동은 공시가 수반돼야 한다는 원칙. 시험에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기초죠. 그러면 공시 방법이 뭐가 있느냐?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자면 내 앞으로 소유자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저당권자면 저당권 등기를 박아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물권은 힘이 세요. 자, 힘이 세기 때문에 수많은 권리를 줘요. 그러려면 저놈이 확실히 소유자인지를 대외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시제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 하나가 더 있어요.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 방법이에요. 명인 방법은 듣기만 해요. 자, 갑 땅에 나무가 한 100그루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나무를 뽑아서 팔 수도 있지만 아직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팔 수도 있어요. 심어져 있는 상태. 수목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가지고 토지에 원래 붙어요. 토지 일부예요. 하지만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을한테 이 나무를 팔 수가 있어요. 심어져 있는 상태. 그러면 나무는 등기도 가능하지만 이렇게도 공시할 수 있어요. 꼭 등기하지 않고 테두리를 둘러. 여기서 100그루가 하면 이렇게 여기 100그루는 을소유다. 이렇게 명백하게 대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네가 이 나무 100그루를 샀다는 걸 대외적으로 표시해 주면 이게 공시 방법이에요. 명인 방법은 테두리 두른다든가 아니면 나무마다 명찰을 을소유 이거 내 거 갑거 아니에요. 땅은 갑땅이지만 나무는 을 거예요. 이렇게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면 돼요. 이게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 명인 방법이라고 해요. 단어만 알면 돼요. 단어만. 대표가 새끼줄 쳐서 편말해서 내가 소유자입니다. 이걸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 방법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하거나 또는 명인 방법으로 공시가 된다는 거. 자, 별로 안 중요하고. 여기가 중요하죠. 물권행위의 유인론. 자, 그러면 이게 별로 잘 안 지워지는가? 분표를 한번 바꿔봤더니 이걸로 해야겠다. 잘 안 지워지. 그죠? 물권행위 유인론. 자, 이건 직접적으로 시험은 나오지 않지만 물권법, 민법을 관통하는 법이에요. 관통하는 법. 우리 이미 했죠. 갑과 을의 매매. 자, 을한테 등기까지 갔어. 등기.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이 매매가 무효로 밝혀지면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도 무효. 그러면 소유자 등기는 돼 있지만 얘는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는 누구? 갑이에요.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도 무효. 너는 소유자냐? 소유자는 갑. 이게 물권행위 유인론이에요. 자, 매매는 채권행위라고 해요. 채권. 을은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하면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을 취득해요. 자, 채권행위가 뭐냐? 어떤 행동, 매매계약이라는 행동을 하니까 채권, 채무가 태어나는 행동. 이게 채권행위예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대표가 계약법에서 배우는 매매교환, 임대차예요. 채권행위, 매매계약을 해서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니까 무효가 아니라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겠죠. 이 등기가 뭐예요? 물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물권 행위예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민법 총칙의 법률행위 종류의 두 번째 분류 방법이에요. 자, 단어 자체로 법률 용어는 이해하라겠어요. 어떤 행동을 하니까 채권, 숨어있는 채무가 발생하네요. 채권행위. 등기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행동을 하니까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태어나네요. 물권을 태어나게 하는 행동, 물권행위라고 해요. 여기서 채권행위, 물권행위가 나오는데 매매, 이 채권행위를 원인된
행동이라고 하고, 등기하니까 결국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했죠. 이게 결과예요. 원인대 결과. 그런데 문제는 원인행위인 이 채권 매매 계약이 나중에 무효로 밝혀진 거예요. 원인행위 매매가 무효로 밝혀진 경우 을에게 넘어간 이 등기도 같이 무너지느냐, 같이 무너지지 않느냐, 둘 중 하나겠죠. 민법은 통일성을 중요한다고 했어요. 분리 안 시켜요. 따라서 대부분은 같이 무너지게 해요. 네가 무효라고 그러면 을 등기에는 무효 사유가 없어요. 얘만 무효 사유가 있었지. 그래도 같이 무효로 날려버려요. 이게 물권행위는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 영향을 있을 유인론. 있을 유 원인인자예요. 유인론이. 유인은 물권, 제목 봐요. 물권행위의 유인론이 뭐냐? 물권행위는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 영향을 있을 유 같이 받는다.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매가 어떤 사유로 무효면 등기, 물권행위도 같이 무효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법리예요. 어마어마한 법. 이게 물권행위 유인론. 그래서 채권행위인 매매가 어떤 사유로 무효로 밝혀지면 실효됐죠. 무효가 효력을 상실한다. 같은 말이에요. 매매가 무효면 을에게 넘어간 등기도 무효. 을은 등기, 소유자 등기는 돼 있지만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는 당연 복귀. 갑이 소유자. 당연 복귀. 이건 조금 이따 187조 법률 규정 거기에서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이게 더 잘 나와요. 등기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너 소유자냐? 소유자는 말소 등기 없이 당연 갑한테 복귀. 말소 등기 없이 이게 훨씬 잘 나와요. 유인론은 자체적으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이 법리가 아주 많이 작동돼요. 나중에 우리 실명법에서 맹의신탁 배우거든요. 맹의신탁도 똑같이 작동돼요. 갑과 듣기만 해요. 갑과 을이 맹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을 수탁자에게 등기 부탁해요. 약정 무효면 수탁자 등기도 무효. 너 수탁자 소유자냐? 소유자는 갑. 맹의신탁이 물권행위 유인론에 따라 해결이 돼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권행위는 원인행위인 채권 매매 계약에 있을 유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물권행위 유인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요. 을이 소유자 등기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병한테 팔아요, 안 팔아요? 병한테 팔죠. 자, 항상 당사자 아닌 제3자가 나왔어. 병부터가 제3자예요. 병은 얘 등기가 뭐라는 사실을 알까 모를까? 병은 모르죠. 선의의 3자예요. 을이 소유자 등기가 돼 있으니까 소유자로 믿고 돈 주고 5억 주고 이 부동산 샀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갑을 매매가 무효고 을 등기 무효고 그러면은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병 등기도 같이 무효가 돼요. 이게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요. 이것도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등기 믿고 거래한 병이라 하더라도 선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보호돼요 안 돼요? 저기 두 번째 줄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지 않아요. 그래서 병 등기도 무효. 그럼 마찬가지에 소유권 없어요. 소유자는 누구? 갑이에요. 즉 어느 누구도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이게 무효의 효과예요. 따라서 이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소유권 취득 못해요. 소유자는 항상 맨 왼쪽 놈이에요. 갑이겠지. 소유권이 절대 넘어가잖아요. 만약 병이 정한테 팔고 무한테 100사람한테 거래가 되었다. 소유권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아. 여전히 갑이 소유자.
그래서 갑은 모든 삼자에게 들이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죠. 절대죠. 이게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다라는 이것도 대부분 판례예요. 자, 봐요. 공신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 공신. 아까는 공시였죠. 지금은 시자가 뭘로 바뀌었어요? 신자로 바뀌었죠. 신자로. 믿을 신자예요. 자, 공신의 원칙이란 게 뭐냐? 이거예요.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자 과연 보호되는지의 문제예요.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은 등기와 같은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저 병이 보호되는지 보호되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 판례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병 보호되지 않는다. 이 말을 부동산 등기에는 믿음이 없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는 믿음이 없어요. 공신력이 없어요. 자, 병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자, 5억 주고 샀죠, 을한테. 등기 믿고 샀어요. 근데 보호가 안 돼요. 보호가 안 돼. 이거 신문에 많이 나요. 신문에. 왜 국가에서 마련한 등기 믿고 거래했는데 내가 왜 보호가 안 되냐고. 보호 안 되죠. 갑이 찾아오면 돌려줘야 되고 말소해야 되니까 등기. 보호 안 된다는 얘기. 왜 등기, 국가에서 마련한 등기 제도를 믿고 거래했는데도 보호가 안 되냐. 대부분이 그러죠. 미안해.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저는 어떡하라고요? 팔자 타대. 팔자 타대. 어쩔 수 없어요. 부동산 등기법 제도를 완전히 손보지 않는 한 부동산 등기에는 영원히 믿음을 못 줘요. 형식적 심사주의 때문에. 형식적 심사. 그러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팔자 탓이에요. 팔자 탓. 그러니까 계약하면서 을한테 사면서 제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약서 써야 돼요. 누군가 찾아오면 뺏겨요. 뺏겨요. 그러면 왜 등기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느냐? 확률적으로 0. 몇 %예요. 우리 거래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끔. 그러면 국민들은 막 그래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부동산 등기 공신력 인정해 주자. 왜? 신문에 뉴스 났으니까. 왜 보호를 안 해주냐. 이대본 판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못 바꿔요. 부동산 등기 공신력 없어요. 믿음 주려면 부동산 등기법을 대폭 손질해야 되는데 손 못 대요. 이유? 돈 때문에. 실사 나가려면 등기소 공무원을 늘려야 돼요. 돈이 들죠? 그 다음 실사 나가면 등기가 빨리 돼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국민들이 또 싫어해요. 아니 등기 신청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되네. 실사해야 되니까. 그럼 공무원 숫자 늘려야 시간이 절약되고 그러자니 돈 들고 또 국민들은 또 화내요. 등기 하나 되게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손을 못 봐요. 그냥 팔자 탓이래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 누군가 갑이라는 놈이 나를 찾아오지 않기만을 바라야 돼요. 이게 부동산 등기에 믿음이 없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무효는 이 물권행위는 원인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유인론하고 부동산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나오는 거죠. 이게 다 연관돼서 무효의 원칙. 모든 삼자에게 무효예요. 무. 오케이. 자, 교재를 보면서 특별히 정리할 건 없어요. 오른쪽 195페이지. 195페이지 양가로 3번에 공시 방법 있죠. 양가로 3번에 공시 방법. 찾았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물권 공시 방법. 첫 번째 줄 등기. 등기. 그다음에 두 번째 줄 오른쪽 명인 방법. 이런 데만 밑줄만 하면 돼요. 등기 명인 방법. 오케이, 넘기시고 이제 공신의 원칙 2번 목차에 다음 페이지에 내용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공신의 원칙.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느냐 인정 여부. 다음 페이지 양거로 2번 찾았어요? 자, 양거로 2번 인정 여부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공신의 원칙 없다. 그래서 등기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지
않는다.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보되지 않는다. 즉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여기만 읽고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부동산 등기 믿고 거래해도 보되지 않는구나. 이걸 믿음이 없다. 공신력이 없다. 같은 말이죠. 자, 목차가 바뀝니다. 파란색 4번 큰 목차. 물권행이 나오죠. 물권행이 찾았어요. 자, 오른쪽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맨 오른쪽 볼게요.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실효. 자, 실효에 무효로 적어요. 밑에 채권행위 적어요. 매매가 무효가 되면 당연히 물권도 효력을 상실한다. 거기다 적어요. 등기도 무효. 즉 아까 흑판에 있는 거 그걸 적으시면 된다는 얘기요. 자, 이걸 적어요. 매매가 노란색만 적어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여기까지만 적어요. 매매가 무효면 그 자리에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같이 날라가요. 그 말하고 똑같아. 채권행위 매매가 실효되면 당연히 물권도 효력을 상실한다. 매매가 무효면 물권행위 등기도 같이 상실 무효. 다 같은 말이에요. 민법은 같은 말을 여러 단어로 표현할 뿐이에요. 그게 물권행위의 유인론.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대법원은 물권행위 유인론 적어놔도 돼요. 2번 목차에다가. 그래서 물권행위는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물권행위의 유인론. 그러면 제목만 보고 이제 아는 거야. 아하, 등기가 물권을 태어나게 하는 행위, 물권행위고, 이 등기 물권행위는 유인, 원인행위인 채권 매매계약에 영향을 있을 유 받는구나. 그래서 가장 쉽게 하면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같이 무효로 날아가는구나. 그러면 을 소유자 아니니까 소유자는 갑 당연복귀. 나중에 해요. 187조라고. 지금은 듣기만 하시고. 오케이. 여기까지가 서설이에요. 서설. 여기까지는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 나와요. 본격적으로 등기 파트 두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주로 시험에 나와요. 아주 중요하죠. 부동산 물권 변동. 자, 우리 총칙에서 했죠. 권리 변동. 그러면 그 권리 중 하나인 물권이 변동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항상 하나는 내 원한대로 법률행위, 하나는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이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법률행위, 법률 규정,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 법률 요건이라고 했어요. 그거 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 물권이라는 권리, 소유권이 변동되는 원인,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법률행위 대표가 매매죠. 매매와 같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법조문이 제186조예요. 자, 봐요. 갑, 을, 매매. 매수인이 갑소유 아파트를 샀죠. 을은 매매 계약한 것만으로 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해요? 못해요? 매매 계약서 쓴 것만으로는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넘어가지 않아요. 얘는 매수인은 소유권 주세요. 소유권 이전 채권을 취득해요. 왜? 매매는 채권을 태어나게 하는 채권행위니까. 채권 매매 계약이에요. 계약법은 채권법에 속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수인은 매매 계약한 것만으로는 아직 갑의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어요. 을이 지가 원하는 갑 소유권 취득하려고 계약했죠. 행동을 하나를 더 해야 돼요. 법이 요구해요. 을은 매수인은 계약한 것만으로는 소유권 취득 못해요. 뭘 하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이 등기는 갑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이전됐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해요. 그때 비로소 등기했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법조문이에요. 자, 법조문 186조. 제가 법조문 숫자는 얘기 안 하거든요. 유일하게 얘기하는 게 이놈하고 저놈이에요. 186조, 187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 실, 변경은 등기 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러면 이걸 요약해 놓으면 이거죠. 법률행위, 매매계약과 같은 계약이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 상실, 변경이 일어나려면 득실 변경이 변동하고 같은 말이에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된다고요? 등기해야 취득 상실 변경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186조예요. 대표 매매계약, 계약이 법률행위거든요.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려면 매수인은 계약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지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186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186조 하면 법률행위, 등기해야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186조란 단어가 낯설지만 1년 내내 들을 거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186조 법률행위 계약이구나. 등기해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정리해 보죠. 교재 오른쪽 197페이지 부동산 물권 변동 2번 파란색 목차에 1번 법률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 찾았죠? 그 법조문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 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186조 이 법조문. 그래서 양가의 1번이 이거죠. 똑같은 말이요. 법률행위 나오면 등기를 요한다.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넘겨요. 제가 하지 않은 건 안 보는 게 더 좋아요. 시험에 안 나와요. 2번 같은 거 보지 마요. 자, 이제 넘어가요. 여기는 뭐 이것만 있고 내용이 전혀 없죠. 응? 교재가 뭐야? 법률행위 되게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교재에 기본서 하나도 없어. 저희 요약집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온 놈들. 이 교재는 산발적으로 돼 있어요. 산재돼 있어. 저는 이제 모아놨죠. 나중에 제 요약집으로 정리하면 돼요. 이제 1월달부터, 요약집은 3월 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1월달부터 해드릴게요. 자, 이제 넘겨봐요. 두 번째,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 자, 186조 그 조문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잘 나와요. 법 조문상으로는. 자, 한번 볼게요. 바로 볼게요. 바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 등기가 필요 없대요. 187조. 7조. 자, 이렇게 읽을 거예요. 상속. 이렇게 가요. 경매. 공용징수 판결.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기타. 여기 나왔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 자, 변동으로 읽어도 돼요. 득실 변경 같은 말이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아니한다를 앞으로 않는다로 줄여서 읽어도 돼요. 그래서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 필요 없어요. 자, 예를 들게요. 갑이 돌아가셨어. 망. 그러면 갑다시 누구? 상속인이죠. 우리 법은 민법 상속법 파트는 누군가 사람이 죽으면 법이 정한 상속인에게 이 사람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상속시켜줘요. 자, 그러면 아버지한테 건물 10채가 있는데 갑다시 상속인은 건물 10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괄 승계 개념이었죠. 포괄적으로 쑥. 문제는
다시 상속인은 아버지하고 계약했어요? 증여받았어요? 매매했어요? 아니, 상속받았지. 증여도 안 받았고 돈 주고 아버지한테 사지도 않았고 근데도 법이 소유권을 먹여줬죠. 누가? 법이. 민법, 상속법, 민법이 먹여준 거예요. 이게 법률 규정이에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민법이라는 법률 규정이 소유권을 먹여줬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이 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즉 상속인은 열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등기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순간 바로 등기 없이 상속인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는 거예요. 여기는 매매계약은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상속은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항상 법률행위 반대가 법률 규정이라고 했어요. 민법은 무조건 반대예요. 따라서 이쪽은 등기를 요구하면 이쪽은 등기 필요 없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187조 법조문이라는 얘기예요. 법조문. 하나 더. 우리은행이에요. 자, 1억 담보대출을 일으켰죠. 갑은 채무자. 을은 채권자죠. 자, 채권자가 저당권, 지채권을 위해 저당권을 박아요. 채권자 을은 자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박았어. 나중에 채무자 갑은 은행에 담보대출 이렇게 1억을 갚아야죠. 변제기가 되면. 그런데 채무는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이걸 뭐라고 해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요. 채무자가 지채무를 불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담보 잡아놨죠? 이 담보 잡은 이 아파트에 경매를 칠 수 있어요. 이게 경매야. 그러면 갑 아파트를 경매를 채권자, 저당권자 을이 경매 실행해. 자, 경매 시작되니까 100사람이 이 경매 절차에 뛰어들어서 그중 한 사람인 A가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경락받은 사람, 경락인 또는 최고가 매수인, 민사집행법상 용어로 보통 우리는 민법은 경락이란 말을 잘 써요. 내가 이 경매에 뛰어들어서 낙찰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건데 등기를 해야 되느냐 등기 안 해도 되느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경매가 법률행위냐 아니냐로 결정돼요. 법률행위면 186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경매가 법률행위가 아니면 187조로 동네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는 과연 법률행위냐?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얘는 갑하고 계약하지 않았어요.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거예요. 상속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법정 상속인에게 아버지 재산이 가는 거고 경매, 낙찰도 민사집행법이라는 그 법에 따라 낙찰이 된 거예요. 따라서 경매도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상속경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상속경매. 그러면 경락인이 지가 낙찰받은 이 아파트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해야 된다, 등기 안 해도 된다. 마찬가지 등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가 187조에 나오는 법률 규정의 대표 주자가 상속경매예요. 상속경매 등기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항상 법조문은 처음에 한번 보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내용으로 정리하는 게 더 좋아요. 자, 상속경매, 공용징수, 판결,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87조.
이 법조문을 그대로 외웁니다. 그대로 외웁니다.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대표주자 상속, 경매, 상속인, 경락인은 등기 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도 바로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 그러면 시점, 언제 상속인, 경락인은 소유권 취득하느냐? 상속은 아버지, 피상속인이 사망한 그 시점에 등기 안 해도 바로 상속인은 소유권 취득. 경매는 지가 투자한 금액, 이걸 매각대금이라고 해요. 1억에 낙찰받았다 하면 1억 금액을 법원에 완납한 때, 매각대금을 법원에 다 냈을 때, 자기가 투자한 금액, 매각대금을 법원에 완납한 시점에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보다는 상속, 경매는 등기가 필요 없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얘들 한 번씩밖에 안 나왔어. 시점은 상속, 경매는 등기 필요 없다는 거 10번 나왔어요. 10번. 쉽죠? 법조문 잘 나와요. 상속, 경매 등기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법률 규정, 행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필요 없다. 등기 안 해도 바로 물권 취득한다니. 대표가 소유권이니까. 이게 187조예요.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법률 규정, 법조문의 별 3개 빵 박으시고 그대로 외워버려요. 자, 그러면 내용으로 가면 양거래 2번 187조 적용 범위, 반거래 1번에 목차 상속 있죠? 여기가 이제 여기 노란색 나오면 알아서 다 별 3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까먹을 때가 있으니까. 상속, 피상속인이 아버지가 사망하면 등기 없이 바로 취득, 등기 필요 없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자, 오른쪽 맨 밑에 있네요. 4번 방가로 4번에 경매 있죠? 경매, 상속, 경매. 자, 경매 중간에 있네요. 경락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 법원에 완납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그래서 5번 이 두 놈이 10번 나왔어요. 10번. 상속, 경매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 자, 상속은 민법, 상속법이 주는 거고, 경매, 경락인은 누가 준대요? 어떤 법이래요? 민사집행법이에요. 민사소송법도 있고 민사집행법도 있는데, 그런 법은 몰라도 돼요. 한 번만 들어놓으시면. 그래, 상속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법이. 자, 봐봐요. 갑다시는 평소에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평소에 상속받을 생각이 없어요.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 재산 많지만 저 상속 안 받을 테니까 다 사회에 기부하고 돌아가세요. 그렇게 했죠. 지는 상속받을 의사가 없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얘가 직계 비속이라면 상속 1순위, 법이 정한 상속 1순위, 법이 그냥 상속시켜버려요. 당사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이, 너 상속 1순위, 직계 비속이잖아. 너 상속받아. 그래서 법이 주는 거예요. 얘가 진짜 상속 발생이 없으면 상속 포기를 따로 해야 돼요. 일단은 상속이 된다니. 그래서 법이 주는 거예요. 경매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경매는 사법상 매매라고 하지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낙찰자 결정. 그래서 법인 거예요. 그래서 상속, 경매 대표적인 법률 규정이다. 등기 필요 없다. 등기 필요 없다.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였어요. 기초. 자, 이제 186조 7조 받고 등기, 186조 법률행위, 187조 법률 규정, 그 다음에 등기 합쳐서 2문제 나와요. 2문제. 그러면 등기 간단히 봐버릴게요. 등기 간단히 볼 내용이 아니네. 10분간 쉽니다.